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번째 강의 가속 팽창 우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급팽창 우주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급팽창 우주로는 우주의 과거에 빅뱅 우주론으로만 이제 팽창을 한 줄 알았더니 어느 시기, 아주 초창기 어느 시기에 이제 빛보다 빠른 팽창이라고 하는 급팽창을 이루면서 그 빅뱅 우주론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인 지평선 문제와 편평성 문제 그리고 자기 홀극 문제 세 가지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중력파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급팽창 우주론이 증명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론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을 줄 알았는데 최근 10년간 가장 이제 각광받는 요 가속 팽창 우주라는 개념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거든요. 이 가속 팽창 우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요, 학습지 139쪽부터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자, 과거의 우주가 어떤 모양이었느냐, 과거에서 현재까지 넘어오는데, 과거의 우주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빅뱅 우주론이 먼저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큰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그 대폭발에서 나온 에너지와 물질들이 현재 모든 모든 우주를 이루고 있어서 이 빅뱅 우주론으로 인해서 온 빛이 이제 휩싸여 있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고, 모든 물질들이 빅뱅에서 만들어질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만들어졌었다는 거,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이 빅뱅 우주론만으로 설명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이제 과거에 아주 짧은 시기에 빛보다 빨리 팽창했다는 급팽창 우주론이 등장을 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이 급팽창 우주론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우주의 모양에서 이제 기반을 했던 건데, 현재 우주가 매우 평탄하더라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우주가 매우 평탄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있었죠? 그렇죠. 이 우주가 평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빛이 직진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빛이 직진한다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가 평탄하다는 것까지 이제 밝혀냈었는데요. 요것이 이제 현재 우주의 형태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가 평탄해서 빛이 직진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미래의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요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우주의 모형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왼쪽이 이제 무슨 우주였습니까? 그렇죠. 가장 왼쪽이 이제 닫힌 우주였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아까도 봤던 이제 평탄한 우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열린 우주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빛이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굽는 형태, 열린 우주는 빛이 바깥쪽으로 휘는 형태, 평탄 우주는 빛이 직진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요 모양에 해당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결정짓는 게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 값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우주의 미래도 역시 이거랑 똑같아요. 바로 우주의 밀도랑 임계 밀도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은,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도 어땠습니까? 그렇죠. 더 큰 경우였어요. 그죠?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경우. 그 다음에 평탄 우주는 어때요? 우주의 밀도랑 임계 밀도랑 서로, 그렇죠, 둘이 서로 같은 경우죠. 둘이 서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도 작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 밀도가 더 큰 닫힌 우주, 둘이 똑같은 평탄 우주, 임계 밀도가 더 큰 열린 우주, 이건데 정말 우연히도 요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평탄 우주다, 요것이 이제 희한하다라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의 한 가지 문제점이었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임계 밀도라는 게 뭐였습니까? 임계 밀도. 그쵸? 임계 밀도라고 하는 값은 바로 우주의
팽창에 관련된 밀도였어요. 팽창에 관련된 밀도. 바로 우주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밀도라고 말씀드렸죠? 팽창을 하지 않는 밀도가 바로 이제 이 임계 밀도가 되는데요.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팽창을 안 하는 밀도가 임계 밀도인데 얘보다 우주의 밀도가 커요. 그러면 이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는 팽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가면. 그렇죠. 팽창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팽창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는 둘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팽창을 하지 않는 밀도랑 똑같으니까 얘도 어떻게 써요? 나중에 되면은. 그렇죠. 얘도 팽창을 나중에는 안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임계 밀도가 더 커요. 그러면 얘가 이제 팽창을 안 하는 밀도인데 그거보다 밀도가 낮아요. 그러면 팽창을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때요? 이 셋 중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팽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열린 우주만이 나중에 계속 팽창을 할 것이고 평탄 우주와 닫힌 우주는 결국엔 팽창을 안 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정확히 어떻게 팽창을 하게 되었는가 그 모양을 여러분들 보실 건데 이것은 학습지 139쪽에 나오는 그래프를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39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 모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래프 보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로축을 먼저 보시면 가로축은 현재로부터의 시간이네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먼저 현재를 찾아봅시다. 현재로부터의 시간이 0일 때가 바로 현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표시하면 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란 얘기예요. 여기가, 그죠? 요 시간이 이제 현재입니다.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현재로부터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죠? 그럼 현재보다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현재보다 과거겠어요? 미래겠어요? 그렇죠. 요때가 바로 이제 과거의 시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른쪽은 지금보다 미래의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과거 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볼게요. 세로축은 은하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주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그렇죠. 우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 맨 앞에 내용 할 때 퀘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퀘이사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들, 바로 초창기 은하들인데 이 퀘이사까지의 거리가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장 멀리 있는 퀘이사가 더 멀리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이 더 크겠죠?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상 우주의 크기랑 그 우주의 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주의 크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닫힌 우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닫힌 우주는 우주가 만들어진 게 지금으로부터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쭉 올라가면서 팽창이 점점 어때요? 그렇습니다. 시간분의 거리니까 요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 우주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계 밀도보다 더 크니까 점점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을 더 많이 받죠. 중력을 더 강하게 받으니까 점점 팽창이 느려져요. 그러다가 이때쯤 와서 팽창이 멈춥니다. 그죠? 팽창이 멈췄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크기가 작아지죠. 세로축이 다시 작아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략 한 여기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팽창을 좀 하다가 여기서 다시 수축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주가 멸망을 해버리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가 다시 이제 한 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한 점으로 돌아가서 우주의 미래는 멸망. 이거를 이제 빅뱅이랑 반대말을 해서 빅크런치라고 부릅니다. 대수축. 그래서 요 대수축이 일어나면서 닫힌 우주는 어떤 결말을 맞느냐? 우주가 무조건 멸망하는 어떻게 해서요? 다시 수축해서요. 다시 수축을 해서 멸망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요 닫힌 우주의 케이스에 나오는 우주의 미래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린 우주를 한번 볼까요? 열린 우주. 자,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자, 열린 우주는 거기 그래프를 역시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이 좀 더 늦고요. 자, 여기에서 점점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팽창 속도가 느려지나요? 아니죠. 팽창 속도가 사실상 느려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팽창만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듯이 닫힌 우주처럼 우주의 크기가 작아지는 일이 있나요? 그렇죠. 작아지는 일 없이 계속 팽창만 하죠. 오직 팽창만 합니다. 오직 팽창. 그러면 열린 우주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우주의 크기가 커지기만 하고 하니까 우주가 멸망하진 않지만 점점 밀도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팽창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팽창만을 이루고요. 수축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열린 우주의 미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평탄 우주 볼 건데요. 평탄 우주는 초창기에 보시면 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 관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도 계속적으로 기울기가 열린 우주보다는 분명 평탄 우주가 기울기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럼 어때요? 지금 평탄 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팽창은 어쨌든 열린 우주는 계속 똑같이 사실상 똑같은 비율로 계속 팽창을 하거든요. 근데 평탄 우주 같은 경우는 어떠냐? 평탄 우주는 점점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도 보시면 방금 닫힌 우주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억 년이 지나도 평탄해지지는 않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점점 느려지기는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영원히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느린 속도는 느리지만 영원히 팽창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미래를 살펴봤는데 닫힌 우주 같은 경우에만 수축을 해서 다시 멸망합니다. 열린 우주랑 평탄 우주는 영원한 팽창을 할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르다?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열린 우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 팽창을 할 거고요. 평탄 우주는 점점 느려져서 나중에는 매우 느리겠지만 어쨌든 팽창을 멈추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탄 우주가 우주의 밀도랑 임계 밀도랑 같은데 임계 밀도가 같으면은 임계 밀도는 아까 팽창하지 않게 되는 밀도라 그랬죠? 근데 둘이 같으니까 어쨌든 팽창이 느려지긴 하지만 영원히 팽창은 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기존의 우주의 미래는 바로 요 미래였겠죠. 느린 속도지만 영원히 팽창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서 분명히 우주의 모형이 평탄 우주라는 거 이미 증명을 했죠. 그래서 평탄 우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생각은 매우 느리지만 영원히 팽창을 할 거다. 다만 그 속도는 점차 느려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거리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밝혀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요 부분인데요. 자, 요거 이제 1A형 초신성, 1A형 초신성입니다. 요거 숫자 1이에요. 그리스어. 자,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천체를 먼저 발견을 했어요. 누가 발견했냐면 학습지에 이제 펄머터, 슈미트, 리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관측을 했는데 여기 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죠. 근데 요거에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패스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요 부분 보시면 돼요. 요 부분. 여기 두 부분. 자, 요 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원래는 둘이 쌍성이었어요. 둘이 이제 같이 돌고 있었어요. 둘이. 근데 하나가 백색의 성이 됩니다. 백색의 성.
그러고선 또 하나의 별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얘가 점점 부풀어 올라요. 적색거성이 되면서. 근데 이 적색거성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의 중력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얘가 얘 중력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얘가 어쨌든 요 백색의 성이 요 동반성이라고 부르는 이 적색거성보다 밀도가 높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쪼그라든 애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별의 진화에서 봤지만 일반적으로 중력이 좀 세지 않습니까? 중성자별 블랙홀 막 중력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중력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 물질을 얘가 빨아들이면 점점 백색의 성이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색의 성이 계속 무거워지다가 이 백색의 성이 어느 정도의 질량 값을 가지게 되면은 얘가 폭발을 하면서 초신성으로 바뀝니다. 이 초신성이 1A0 초신성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별의 진화에서 봤을 때 초신성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분명히. 태양 질량의 8배가 조건이었어요. 이거보다 작으면 폭발 안 해서 바로 백색의 성으로 가고, 그죠? 이거보다 크면은 초신성 폭발을 해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터지는 질량 값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빵 하고 터지는 질량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의 밝기가 일정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밝기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 밝기가 일정하다는 거는 우주 어디에서든지 이 1A0 초신성이라는 게 터지면 무조건 똑같은 밝기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초신성이 터진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펄머터 슈미트 리스라는 사람이 얘네들의 거리를 재기 시작을 하는데 그 거리를 잰 결과가 여기에 점으로 찍혀 있는 결과예요. 자, 이 당시에 먼저 뭐 어떻게 예측을 했느냐? 자, 보세요. 자, 예측은 어떻게 했느냐? 예측은 당연히 평탄우주에 기반해서 예측을 했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평탄우주에 기반을 해서 예측을 했더니 당연히 보세요. 팽창이 점차 느려져요. 그러면 팽창이 점점 느려지면은 우리가 거리가 어떨까요? 그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이 속해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팽창했을 때보다 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 느리게 팽창을 했었을 거니까 잠시만요. 요걸 말 좀 바꾸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팽창이 느려진다는 거는 결국에 은하까지의 거리 변화가 결국 팽창 속도가 C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글씨가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네요. 자, C보다는 느릴 것이다 라는 결론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가까울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 팽창이 점점 느려진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감속 팽창 우주 요 케이스에 해당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의 추정이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빨간색 선. 자, 빨간색 선에 오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관측은 그러냐? 안 그랬다는 거죠. 실제 관측 보세요. 실제 관측은 여기 파란색에 해당을 합니다. 요 파란색에 해당을 하는데 요 파란색 부분은 뭐냐? 가속 팽창 우주 부분인데요. 자, 요 파란색은 팽창이 기존의 예상은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거리가 생각보다 더 멀더라. 뭐보다?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C로 팽창했을 때보다도 빨라요. 속도가 빨라서 일반적으로 광속으로 똑같이 팽창했을 때 나올 예상값보다도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자, 보세요. 원래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측했을 때는 여기에 있을 걸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쯤에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면은 이때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럼 이거 뭐냐? 지금 예측은 뭐에 따라서 한 거냐면 이거는 평탄우주에 따라서 예측을 한 겁니다. 요 빛의 속도는 뭐냐? 열린 우주일 때 이렇게 팽창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 예측했을 때의 거리보다 열린 우주일 때의 거리보다 실제로는 더 멀리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팽창이 일정 속도가 아니라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죠. 거리가 예상보다 멀어요. 그러면 우주가 굉장히 우리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아낸 게 바로 여기 있는 가속 팽창 우주라는 거예요. 가속한다라는 말이 뜻이 뭐죠?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가속 팽창은 어떤 의미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팽창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예측이 모두 다 빗나가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요 평탄우주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 열린 우주입니다. 이거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이거보다도 더 빨리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애들이 거리가 더 머니까요. 그래서 알아낸 게 바로 가속 팽창인데요. 가속 팽창 우주를 도입을 하고선 거리를 재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주의 모형이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래프랑 완전 다르죠? 자, 현재가 이런데 현재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 어떻습니까? 점점 기울기가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보다도 팽창이 더 빨라지고 있더라. 이거를 밝혀낸 것이 가속 팽창 우주고요. 이 펄머터 슈미트 리스 이 사람이 일회용 초신성을 가지고 요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우주의 미래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빅뱅과 급팽창 우주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는 평탄한데 나중에는 평탄하지 않고요. 점점 팽창이 빨라질 거다. 요것이 바로 가속 팽창 우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미래에는 팽창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한 데는 방금 얘기했듯이 일회용 초신성이라고 하는 애를 관측을 했는데 얘는 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터질 때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리를 재봤더니 예측은 평탄우주면 평탄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니까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훨씬이요. 그래서 점점 팽창이 빨라지고 있다. 이거를 밝혀내서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를 과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요걸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이제 우리가 가속 팽창 우주가 나타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왜 가속 팽창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되는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도 이제 아주 이론적인 내용이었고 우주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는데 뭐 양은 적지만 개념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도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